제주 4.3의 진상규명을 위해 힘써온 제주 4.3 연구소가 최근 4.3 시기를 살아낸 여성들의 이야기, 4.3과 여성 2, 그 세월도 이기고 살았어를 펴냈습니다. 이번 책은 지난해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억에 이어 두 번째 구술집인데요. 기존 구술집과 달리 제주 여성들이 겪었던 4.3과 당시의 삶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두 권의 책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 집필에 참여한 제주 4.3 연구소의 허영선 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책을 제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4.3의 참혹한 경험을 한 그 여성들의 일상은 그날 이후부터 완전히 다르다. 살았기에 살아내야 했고, 그리고 견뎌내야 했고, 이겨내야 했다. 자신들의 삶을 시국 탓으로 돌리긴 하지만 아프다 할 겨를도 없이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견뎌온 이들을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라고 썼습니다마는 사실 4.3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삶을 관통하면서 완전히 평생을 뒤틀리게 만들어버린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3이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했고, 그러나 거기에 이제 머물지 않고 제주도 여성들은 그야말로 강인한 이런 정신력으로 주체적인 삶의 시간을 살았고, 바로 오늘 이 잿더미에서 일어나 오늘의 제주를 일으켜 세운 바로 그러한 그 원동력의 얼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4.3을 그래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채록하고 정리를 했죠. 네. 네, 4.3을 경험하고 또 그 이후의 삶을 살아낸 강인한 제주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인데요. 4.3 연구소에서 제주 4.3을 겪은 여성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4.3의 일차적인 희생자들인 남성들의 구술체록, 그리고 남성, 여성을 떠나서 상당히 많은 구술집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성들만의 일상을 담아낸 구술체록집, 온전히 담아낸 그러한 생활사 측면의 책들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더구나 여성들의 삶에 대한 연구 또한 그 4.3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훼손시켰는지, 그리고 얼마나 트라우마를 남겼는지 실체적인 4.3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3을 총체적인 것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 강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4.3을 겪은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제주 4.3이라는 참혹한 시간을 견딘 제주 여성들의 역사가 담겨있는 두 권의 구술집,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참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분들은 그야말로 이제 4.3의 전체 상에서 한 걸음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요. 4.3의 맨 밑바닥에서 오로지 살기 위해 그 생존의 몸부림을 쳤습니다. 험한 세월을 몸으로 관통하면서 견디고 이겨낸 그 당시 어머니이자 딸인 그들이 그 피와 눈물의 시간대를 오롯이 기록을 한 것인데요. 우리가 몰랐던 4.3의 공백을 메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날것의 기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구술집이 4.3을 겪은 여성들의 삶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무엇보다도 4.3을 경험하는 그 시기, 4.3 시기에 일상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4.3 시기와 그 이후의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한 그 일상을 조명했는데요. 이제 무조건 여성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그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았죠. 네. 그래서 남자들이 떠나고 가버린 그 자리에 그 공간을 메꿔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은 어머니의 조력자가 되어야 했고, 그리고 이제 때론 아버지의 역할,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됐고, 오래비, 그러니까 오빠, 동생의 역할까지 전부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이 딸들은 소녀 가장의 짐을 지고 살아야 했다는 거죠. 물질을 하거나 그리고 또 반노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이들의 그 삶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힘들고 절절하게 가슴 아팠던 얘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일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용기를 내서 두 건의 구술집에 참여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이번에 제2권에 저희들이 구슬체록을 했던 그 분들은 당시에 2살에서부터 10대 소녀까지 다양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아주 평범한 소녀였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런 여성들이었죠. 이 가운데 사례 2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아버지가 4.3의 희생이 되니까 빨갱이, 폭도 이런 누명을 계속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살에 이 빨간 줄을 없애기 위해서 여군에 자원 입대를 한 여성도 있었고요. 남동생이 식탈로 배가 아주 볼록하게 이렇게 오름처럼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때는 무엇보다도 쥐고기를 먹어야 된다. 쥐고기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웃이 잡아준 그 쥐를 삶아서 남동생과 함께 나눠 먹었던 그런 아픈 기억, 그게 가장 남는다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네, 정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당시의 삶을 보여주는 역사인데요. 이 책 앞머리에 보면 당시 4.3을 겪은 제주 여성들의 경험은 대량 학살이라는 사건과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맞물려 발생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시 여성들의 일상이 어땠길래 이렇게 적혀 있나요? 당시에 남성들이 대량 학살에 상당히 희생된 거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초인적인 고통스러운 그런 생존이 그 힘이 그 가족을 살리는 그런 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4.3은 그냥 그야말로 여성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를 한 것이죠. 그래서 4.3 이후에 결혼을 해야 할 때까지도 4.3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친족들의 어떤 냉대 속에 살아야 되기도 했고,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는 이런 차별을 그렇게 받기도 해야 했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무엇보다도 그 남자의 부재, 그 부재의 공간을 다 메꿨습니다. 예,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잊으려 했던 기억이었던 만큼 체록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분들의 그 체록을 하면서 제주어가 상당히 좀 날것의 느낌이 이렇게 살아남지 않습니까? 4.3을 이야기하는 데는 제주어가 필수적인데요. 그 제주어를 다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조금 이제 표준어로 이렇게 했고, 부득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어에 괄호를 넣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을 간직하고 삽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지금에야 너희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들 이제 털어놓는다. 그런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해야 하는 것. 그러니 그것을 전부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다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할 그런 자신만의 개인사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남겨진 가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처를 다시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만은 쓰지 말아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구술집을 집필하시면서 제주 4.3을 겪은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4.3을 견디고 이겨서 바로 오늘의 이런 그 어머니들께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삶이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줘요. 예. 4.3이 아주 험악한 시절을 견딜 때 정말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일도, 어려운 일도 용감하고 용기를 갖고 담담하게 해나면, 헤쳐나가면 어려울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4.3이 엄청난 그 험한 세월을 견디고 이겨낸 그 힘만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견디고 이겨내면 된다. 그래서 제주도 말에 네. 사람 시민 사라진다라고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다 보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4.3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사난 살았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삶이었으니까, 나에게 남겨진 삶이었으니까 내가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 두 권의 구술집을 통해서 어둠 속에 묻혀있던 4.3을 견뎌온 제주 여성들의 삶이 역사로 되살아났습니다. 뜻깊은 결과물에 대해서 보람도 크시겠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좀 더 그분들의 그 말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가, 예. 역사의 그 공적 역사로 이분들의 이야기를 편입시켜야 되는가, 이분들의 그 대서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내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기억을 기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지역성, 어떤 그 가족사로 인한 이런 여성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고통의 서사를 다 드러낼 수 없었다는 것, 이것이 조금 더 아쉬웠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작업을 해 가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이 구슬체록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올해도 좀 더 열심히 이제 이 여성들을 만나볼 생각입니다. 예, 이 여성 구술집과 더불어서 제주 4.3 연구소가 앞으로 더 힘쓰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이제 4.3 특별법 이제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4.3 추가 진상 조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4.3 연구소 차원에서는 그동안 이제 4.3의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배제된 분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의 그 확실한 진상 규명에서 이분들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조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아픔을 공감하고 또 4.3의 진실에 대해서 더 주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